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입니다. 은평구의회 이경술 의원이 국민의힘을 탈당했습니다. 이경술 의원은 지난 18일 열린 은평구의회 본회의에서 신상 발언을 통해 당을 떠나 각자의 위치에서 책임을 다하는 것이 올바른 길로 가는 것인 줄 알았는데 자신의 착각이었다며 국민의힘을 탈당한다고 밝혔는데요. 국민의힘 의원 간 갈등이 없었냐는 질문에 이 의원은 당내 갈등은 없었다며 당리당략에 얽매이지 않고 소신의 정치를 하기 위해 탈당을 결심했다고 말했습니다. 최근에 와서 이렇게 보니까 의원으로서의 자기가 소신 있게 뭘 하고 싶어 하더라도 조금 마음대로 되지 않는 부분이 있구나. 그래서 큰 결단을 하게 됐습니다. 당은 떠났지만은 그래도 국민의 전신을 위해서라도 더 열심히 노력하고 또 은평구의 한 일원으로서, 국민의 일원으로서, 의원으로서 책임을 다하는 정치를 한번 하고 싶습니다. 그게 제 전부 소신입니다. 이 의원의 탈당과 관련해 국민의힘 의원들은 의원 본인의 결정을 존중한다고 밝혔습니다. 이경술 의원은 초선 의원으로는 2년 전 지방선거에서 신사이동, 증산동, 수색동을 관할하는 은평구 다선거구에 국민의힘 후보로 출마해 당선됐습니다. 이경술 의원의 탈당으로 국민의힘 소속 은평구 의원은 당초 9명에서 8명으로 줄었습니다. 양천 지역 학부모들을 대상으로 한 고교 선택 대입 전략 설명회가 다음 달 5일 해누리타운에서 열립니다. 설명회에서는 일반고, 자율형 사립고, 특수 목적고 등 고등학교 유형에 따른 진학 전략을 이해하는 시간을 갖는데요. 또 고교 학점제 등 변화하는 대입 환경도 살펴봅니다. EBS 입시 설명회 대표 강사로 활동하고 있는 정재원 교사가 강사로 나서 인문, 자연 계열 수업 과목 선택 전략 등 예비 고등학생에게 필요한 정보를 공유합니다. 양천구는 지난 2월부터 새학기 대비 진학 설명회, 학생부 종합전형 대비 전략 설명회 등을 열고 시기별 맞춤형 교육 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서울시가 외로움과 고립, 은둔을 느끼는 시민을 돕기 위한 종합대책, 외로움 없는 서울을 발표했습니다. 서울시는 시민이 외로움을 느낄 때 언제나 도움을 요청할 수 있는 24시간 365일 운영되는 외로움 전담 콜센터를 운영할 계획인데요. 120 다산콜로 전화를 건 뒤 특정 번호를 누르면 외로움 전담 상담원에게 바로 연결되는 방식입니다. 또 서울 마음편의점, 중장년 건강 동행 밥상, 어르신 건강 장수센터를 추진합니다. 도움을 거부하는 은둔 가구의 일상 회복을 위해 고립을 경험하고 극복한 시민이 상담을 진행하는 방안도 추진됩니다. 은평 일자리 박람회가 오는 24일 은평구청 5층 강당에서 열립니다. 이번 박람회는 20여 개 기업이 참여하며 현장 면접과 구직 상담 등으로 진행되는데요. 박람회 부대 행사로 중장년 재취업 성공 전략 등을 주제로 한 취업 특강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취업 특강은 사전 신청자만 수강 가능하며 21일부터 은평구청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하면 됩니다. 양천구가 반려동물 관경병 예방접종비를 지원합니다. 지원 대상은 양천구 관내 생후 3개월 이상인 개와 고양이로 반려견은 동물 등록이 돼야 가능한데요. 지원 규모는 백신 3,500마리 분이며 백신비 25,000원은 양천구가 지원하고 접종료 10,000원은 본인 부담입니다. 접종 가능한 동물병원은 44곳이며 구청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서울시의회가 김포공항 주변 고도 제한 완화를 촉구하는 건의안을 발의했습니다. 건의안을 대표 발의한 최진혁 의원은 김포공항 주변은 수십 년간 항공기 소음은 물론 고도 제한으로 주민 피해가 심각하다고 밝혔는데요. 이에 따라 건의안을 통해 국제민간항공기구가 고도 제한 완화를 적극 검토할 것과 서울시가 관계부처와 협력을 통해 고도 제한 완화를 조기에 추진할 것을 요청했습니다. 한편 국제민간항공기구인 ICAO는 고도 제한 국제기준 개정을 추진하고 있으며 내년 개정안이 의결되면 2028년부터 개정안을 전면 시행할 예정입니다. 물류 취약지인 섬에서도 택배 배송 기간이 단축될 전망입니다.
국토교통부는 우정사업본부 4개 민간 택배사와 함께 21일부터 2주간 인천시 옹진군 4개 섬에서 도서지역 택배 공동배송 시범사업을 진행한다고 밝혔습니다. 대상 지역은 자월도와 승봉도, 대이작도, 소이작도입니다. 이번 시범사업으로 민간 택배사는 우체국 물류망을 이용해 도서지역의 택배를 배송할 수 있게 됐습니다. 또 기존 지파일 기준 3에서 4일 소요되던 배송 기간도 2일로 단축될 걸로 보입니다. 국토부는 현재 규정상 택배기사가 한 개 택배사와 전속 계약을 맺고 해당 택배사의 물량만 배송할 수 있는 규제도 도서 산간 지역에 한해 완화할 방침입니다. 국토부는 이번 시범 운영을 통해 사업성을 평가하고 개선 사항을 추가로 검토할 계획입니다. 유정복 인천시장이 서구 왕길동 공장 화재 현장을 찾아 피해 상황을 점검하고 신속한 복구를 위한 대책을 지시했습니다. 지난 20일 오전 8시 44분쯤 서구 왕길동 기계가공 공장에서 화재가 발생했는데요. 소방당국은 오전 9시 14분 대응 1단계, 오전 11시 2분 대응 2단계를 발령했으나 낮 1시 58분 대응 1단계로 하향 조정했습니다. 이번 화재로 인명피해는 없으며 헬기 등 장비 60여 대를 투입해 11시간 만에 진압했습니다. 현재 정확한 화재 원인은 밝혀지지 않았으며 공장 30여 동이 불에 타 재산 피해 규모가 클 것으로 보입니다. 유 시장은 이날 화재 현장을 찾아 화재 발생 경위와 조치 현황을 보고받고 피해 상황을 직접 점검했습니다. 유 시장은 관련 조사가 끝나면 피해 기업에 대한 지원 방안을 적극 검토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경기도는 올여름 자연재난 종합대책 기간인 5월부터 10월까지 예년보다 늘어난 집중호우에도 인명피해 발생하지 않는 등 피해를 최소화했다고 밝혔습니다. 도는 풍수에 관련 비상근무를 총 28회 41일간 실시했고 재난관리기금 557억 원을 지원해 지하차도 및 하천변 자동차단기를 구축했습니다. 또 반지하주택 침수감지 알람장치와 세월교 난간 설치, 재난예경보 시스템 확충 등 예방사업을 추진했습니다. 지난 7월 16일에서 19일 내린 호우로 파주 등 경기 북부에 73억 원의 피해가 발생하자 피해 시군에 재난관리기금 75억 원과 이재민 재해구호기금 2억 1,300만 원을 지원했습니다. 김성중 행정 일부지사는 과거보다 점점 심해지고 있는 이상기후 현상에도 불구하고 과거 행정을 답습하지 않고 강화된 재난대책을 수립해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최선을 다했다고 말했습니다. 서울시가 이케아와 같은 세계적인 회사를 키우기 위해 디자인 산업에 5년간 1,700억 원을 투입합니다. 서울시는 16일 기자간담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디자인 산업 발전 5개년 계획을 발표했는데요. 5개년 계획에 따라 서울시는 기반과 자생융합, 확장을 기반으로 역량 있는 디자이너를 양성하는 전문 교육기관을 운영합니다. 또 서울 곳곳에 디자인 산업 성장의 기반이 될 클러스터를 조성하고 디자인 스타트업부터 중견기업까지 성장 단계별 지원은 물론 디자인 기업과 중소기업을 연결해 상생하는 방안도 발굴합니다. 더불어 영세 디자인 기업들이 안심하고 사업할 수 있도록 전국 최초로 손해배상 보험을 도입하고 한국 디자인 기업을 해외 바이어와 연결하는 국제 박람회도 개최합니다. 인천시가 인천 외 지역에 거주하는 고액 체납자 추적을 시작으로 본격적인 지방세 체납 징수 활동을 추진합니다. 시는 우선 타 지역 고액 체납자 징수를 위해 오메가 플러스반을 구성했는데요. 시와 10개 군구 체납 징수 담당자 22명으로 구성됐으며 오는 11월까지 3인 9개 조로 운영됩니다. 이들은 140명의 고액 체납자를 대상으로 강원과 충청, 경상, 제주 등 4개 권역에서 현지 출장을 통해 징수 활동을 펼칠 예정입니다. 또 다른 체납 징수 전담반인 오메가 추적 징수반은 지역 내 500만 원 이상 고액 체납자를 대상으로 재산 은닉 행위 발굴과 주 야간 현장 징수 활동 등을 집중적으로 벌이고 있습니다. 알파 민생 체납 정리반은 500만 원 미만 체납자를 대상으로 전화와 방문 상담을 통해 납부를 독려하고 생계형 체납자에게는 복지 지원 연계를 계속 추진할 계획입니다. 앞서 시는 10,000원 이상 체납자 9만 1,000여 명에게 지방세 체납 납부 안내문을 발송했으며 오는 11월에는 체납 안내와 지방세 납부 안내문을 병행해 지속적으로 납부를 독려할 예정입니다.
경기도의회가 2024 대한민국 SNS 대상에서 공공부문 최고상인 종합대상을 수상했습니다. 경기도의회는 정부 부처와 광역 및 기초지자체, 공공기업 등 12개 부문 91개 기관 중 가장 높은 평가를 받았는데요. 경기도의회는 소원이라는 캐릭터를 앞세워 도민들과 친근하게 소통하며 SNS 운영에서 탁월한 성과를 거뒀다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소원이는 소처럼 열심히 일하는 도의원과 도민의 소원을 이뤄주는 도의원이라는 의미를 담은 도의회의 공식 마스코트인데요. 김진경 경기도의회 의장은 앞으로도 도민들이 실질적으로 체감할 수 있는 소통과 변화를 만들어가는 의회가 되겠다고 말했습니다. 올해 3분기 인천공항 여객 실적이 역대 최다 분기 실적을 달성했습니다. 인천국제공항공사는 국제선 기준 올해 3분기 여객 실적이 1,815만 6,842명을 기록해 지난 2001년 개항 이후 최다 실적이라고 밝혔는데요. 이는 종전 최다 실적인 지난 2019년 3분기 여객 1,792만 4,471명보다 1.3% 늘었고 지난해 3분기 1,541만 9,010명보다 17.8% 증가했습니다. 3분기 중 하계 성수기 기간이었던 8월 4일에는 코로나19 이후 하루 최다 국제선 여객인 22만 3,640명을 기록하기도 했습니다. 공사는 추석 연휴 여객이 증가했고 일본과 미주 노선 최다 분기 실적 달성 등을 이유로 꼽고 있습니다. 올해 3분기 국제선 운항 실적도 10만 5,672회로 이전 최다 실적이었던 2019년 3분기 10만 2,363회 대비 3.2% 증가해 최다 기록을 경신했습니다. 인천 지역 소상공인의 보증대출 사고와 폐업률이 전국에서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회 산업통상자원 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허종식 의원이 신용보증재단 중앙회로부터 받은 전국 보증사고율 대위번제율 현황 자료를 보면 인천의 보증사고율은 8.2%로 전국 17개 시도 중 가장 높았는데요. 특히 인천은 지난 2022년 2.7%, 2023년 6.5%, 2024년 8.2%로 3년 연속 가장 높은 지자체로 기록됐습니다. 대위 변제율은 지난 2022년 2.7%, 2023년 4.9%로 경북과 대구의 뒤를 이었으나 올해 7.9%로 가장 높았습니다. 또 지난해 인천 지역 폐업률은 10.5%로 전국 평균인 9.5%를 웃돌며 전국 1위를 차지했습니다. 인천에서 10억 원대 전세 사기를 벌인 일당에게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인천지법 형사 15단독은 사기 혐의로 구속 기소된 30대 부동산 자문업체 대표 A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는데요. 같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30대 B씨 등 공범 3명에게는 징역 2년에서 3년이 선고됐습니다. A씨 등은 지난 2021년 6월부터 이듬해 4월까지 인천 일대에서 빌라를 무더기로 사들인 뒤 세입자 10여 명으로부터 전세보증금 13억여 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이들은 매매가가 전세보증금보다 낮아 담보가치가 없는 이른바 깡통주택을 이용해 무자본 갭투기 방식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서울시가 오는 24일 자동차세 체납 차량을 대상으로 합동 단속에 나섭니다. 단속 대상은 자동차세와 과속이나 신호위반 과태료, 고속도로 통행료 등을 상습적으로 체납한 차량과 범죄에 악용될 우려가 있는 일명 대포차인데요. 단속은 서울시 전역에서 실시되며 서울시와 자치구, 서울경찰청, 도로공사 등 관계기관 인력 170여 명이 투입됩니다. 합동단속은 불특정 톨게이트에서도 진행되는데요. 이는 고속도로 통행료 수십 건을 체납한 채 고속도로를 이용하는 얌체 체납 차량을 적발하기 위한 겁니다. 서울시는 단속 현장에서 체납 차량이 적발될 경우 우선 납부를 독려하고 납부가 이뤄지지 않으면 번호판을 영치하거나 차량을 견인 조치할 계획입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